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16강 여러 환경에서 개발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연결하고 또 비트바이즈에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에서 진행이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비트바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준비물은 비글본 AI와 5V 4A USB-C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드 에디팅과 ID, 즉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많은 기능을 가진 텍스트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윈도우즈로 나오고 스테이블 빌드가 있습니다. 보면은 스테이블이랑 인사이더 제일 최신 버전과 안정화된 버전 그렇게 나뉘고요. 맥이나 윈도우, 리눅스 등 다양한 OS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마 텍스트 에디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쪽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해주면 되고요. 인텔리센스나 런디버그, 빌트인 kit이나 익스텐션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사용한 텍스트 에디터는 윈도우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노트패드 라든지 서브라임 텍스트 등등 많은 텍스트 에디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무래도 개발하는 데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에 이제 첫 창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키워보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왔다라고 알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창을 보면은 이제 작업 디렉토리에 대한 부분, 검색에 관한 부분, 이제 소스 컨트롤, 이제 주로 클론 git이 있거나 하면은 git에 관한 부분, 요건 이제 파일 런 앤 디버깅 부분, 또 이제 이거는 익스텐션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도커 모형인데 도커는 익스텐션으로 별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포지토리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폴더를 열어서 생성할 수도 있고 레포지토리를 가져와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폴더를 여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작업 공간을 지정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론 레포지토리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레포지토리를 하면은 이제 GitHub에서 GitHub 주소를 바로 넣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기 이 링크에 있는 GitHub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넣어 두었습니다. 이를 복사해서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복사해서 넣고 clone from URL 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 GitHub이 없는 경우에는 GitHub 인증이 뜰 거고 GitHub이 있다면은 이런 폴더 선택 창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C 폴더에 비글본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론즈 레포지토리로 열 거냐고 나오고요. 오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폴더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3강에서 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제 GPIO로 테스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은 작게 Don't build install recommend extension C++를 위해 추천하는 익스텐션을 설치할 거냐고 묻습니다. 한번 인스톨로 들어가 보면은 C++, 인텔리센스, 디버깅, 그 외에 코드 브라우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참가자 버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이거는 이제 인텔리센스라고 하면은 이 코드 같은 게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4강에서는 5강 얘가 한 9강 정도 이렇게 보면은 gpio.h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9강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거를 클릭하면은 gpio.h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헤더 파일이 그러니까 헤더 파일로 했을 때 이쪽에 GPIO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이렇게만 보면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 어느 위치에 있는 걸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인텔리센스가 해주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모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바로바로 보이지만은,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크가 이쪽에서 가져온다는 게 보이지만, 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렇게 뭐 헤더 파일만 나오고 그 안에 있는 클래스 같은 것도 같이 가져오는데 위치는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텔리센스가 매우 많이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익스텐션에서 CC++ 익스텐션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이쪽은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 익스텐션을 이용하면은 마찬가지로 뭐 이런 클래스 그 외에 린팅이랑 디버깅 같은 부분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린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버깅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만약에 헤더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안 불러오고 사용했다, 그런 상황이라든지 혹은 예측되는 오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코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나오는데 이제 int랑 캐릭터를 더한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들어서 버터 0이랑 led num 그리고 이를 스테이터스에 저장하는 식, 이런 코드를 짜게 되면은 이쪽은 따로 린트 표시는 안 해주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파일 소스를 열 수 없다 라고 알려주는 것도 있고, 파이썬이 이런 형이 없어서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뭐 이 코드가 정확히 어떤 건지 혹은 선언되지 않은 코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서 print 그냥 테스트 라고만 해주면은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미리 안 잡아주네요. 이제 린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선언되지 않은 변수 등이 있을 때 미리 이게 변수가 선언되지 않았다 같은 내용을 알려줘서 프로그램의 오류 같은 거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뭐 파이썬 린트 라고 검색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둔 이런 패키지 같은 형태도 있고, 이런 인덴트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탭에 지금 이쪽에서 오른쪽 밑에 보이는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데, 탭으로 할지 스페이스로 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C나 C++에서는 이제 이런 들여쓰기는 필수는 아니지만은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들여쓰기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까 봤던 여기 인덴트 부분입니다. 기본 내장 인덴트 같은 경우는 인덴트 할 범위를 클릭해서 컨트롤 K, F를 순서대로 입력하면은 이제 내장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 정렬을 해줍니다. 다시 돌려주고, 일단은 뭐 파일을 불러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의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SFTP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SFTP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SFTP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SFTP는 SSH를 통한 FTP의 약자인데요. 개발을 할 때 비글본에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는 주로 클라우드9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밑에 나오는 게 터미널 창인데요. 터미널 창은 SSH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창이 뭐 단순 개발하고 여기서 실행한다 그런 필요 없지만은 이 터미널 창에서 뭐 빈 명령어 같은 걸 이용해서 텍스트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명령어를 이용해서 뭐 실행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터미널 창, 그리고 터미널 창이라고 하는데요. 열기 위해서는 SSH 연결이 필요합니다. SFTP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F1 혹은 Ctrl 1을 누른 다음
꺽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sftp라고 검색했을 때 sftp config라고 나오는데요. 이 config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기본 설정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임이나 뭐 호스트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일단 네임부터 하나씩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같은 경우는 비글본 AI라고 해주고, 이름은 이제 SFTP 연결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라서 반드시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 아래부터는 동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글본.local이 됩니다. 이 호스트는 이제 해당 SSH 접속을 할 주소를 의미합니다. 비글본.local은 이제 이 내부에 있는 그런 비글본 보드를 찾아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 비글본 보드 자체의 IP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ifconfig를 검색해 보면 WLAN으로 연결된 이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192.168.29-124, 이게 비글본 보드의 주소가 됩니다. 이 값을 넣어 주셔도 되고, 뭐 비글본.local, 지금 여기는 비글본.local로 접속을 했습니다. 핑을 해보면은 어차피 뭐 192.168.29.124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호스트 연결을 해주었고, 프로토콜은 SFTP, 포트는 기본 22번을 사용합니다. 유저 이름은 기본 데비안으로 되어 있고요. 패스워드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아마 따로 변경을 안 하셨다면 템프 pwd로 되어 있을 겁니다. 리모트 패스는 이제 작업할 공간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제 기본적으로 pwd로 확인해 보면 var의 라이브러리에 cloud9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작업도 여기서 진행됐을 거니까 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조금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온 세이브는 파일을 저장했을 때 바로 업로드나 할 것인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상 보드로 개발하는 경우는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편하고, 만약 특정 서버에서 원격으로 작업한다, 그리고 그냥 습관처럼 저장을 해서 뭐 다 됐을 때 테스트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업로드 세이브를 false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SFTP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이쪽에 보이는 SFTP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비글본 AI가 나오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연결이 진행됩니다. 이쪽에서 터미널을 클릭해서 뉴 터미널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 안 나오는데요. 컨트롤 E의 꺽쇠 혹은 F1을 눌러서 SFTP의 Open SSH in 터미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비글본 AI를 클릭해주면 SSH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패스워드를 넣어주고요. 패스워드를 넣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지금은 홈 디렉토리로 와 있어서 아마 LS를 보면은 우리가 클라우드9에서 보던 이 디렉토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cd 명령으로 이동을 해주면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다 확인이 될 거고요. 리모트 패스 자체도 이제 파일 라이브러리에 클라우드9으로 되어 있어서 이 폴더, 그러니까 이쪽 탐색창이랑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뭐 버튼.cpp를 열어보면은 GPIO에 버튼을 제어했던 이런 코드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GPIO나 어떻게 선언되었는지 등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물결 표시가 있다면 원격 파일이라는 의미이고요. 이 파일을 가져오려면 F1 혹은 컨트롤 E에 잠시 종료가 되었는데 다시 버튼을 열어주겠습니다. 컨트롤 E에 꺽쇠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SFTP에 다운로드 액티브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혹은 액티브 폴더가 있는데, 액티브 파일은 현재 실행 중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고, 액티브 폴더는
이 폴더 전체, 실행 중인 폴더를 다 다운받는 겁니다. 액티브 파일을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 안에 버튼.cpp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하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cout 테스트라고 간단하게만 적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업로드 온 세이브를 했으니까 이 원격에서도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열어보면은 위에 이렇게 반영되어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SFTP 연결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9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느냐 라고 하면은 클라우드9 자체는 이제 물론 정말 괜찮은 IDE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웹 기반이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 등의 제약이 있고 또 확장성 면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도커 익스텐션을 설치하면은 현재 설치된 이미지 목록이나 컨테이너 목록, 레지스터 목록 등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파일이나 IDE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런 디버깅 등이 다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실행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원격에서 따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원격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코드 구성 비주얼 클라우드9이랑 구성은 비슷합니다. 왼쪽 탐색창, 이쪽 코드, 밑엔 터미널. 물론 이것도 커스텀으로 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제 비트바이즈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바이즈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SSH 이제 연결을 위한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SSH 클라이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전에는 SSH 툴로 퍼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희도 1강 때 퍼티로 기본 설정을 시작했는데 비트바이즈를 쓰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설치해서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 거니까 비트바이즈 클라이언트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후에 이제 기본 설정 창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디폴트 프로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호스트랑 포트 등등을 넣어주겠습니다. 호스트는 아까랑 똑같이 비글본.로컬이라고 해주고 포트는 22번입니다. 유저네임은 데비안이고 이제 키 자체는 패스워드나 퍼블릭 키 등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해주고 이제 처음 연결할 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쪽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새 호스트 키가 등록되었다 라는 걸 알려주고 Accept and Save 한 다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파일은 이제 계속 사용한다면은 Save 프로파일 as로 저장을 해둘 수 있습니다. Save 프로파일 as를 해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비글.ai라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비글본 ai.tlp라고 설정이 저장되었고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Accept and Save를 해주고요. 처음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인증에 관한 버튼이 나오고요. 이거를 그냥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가지 파일이 나오고 아마 별일이 없다면은 이런 FTP 창이랑 이런 터미널 창이 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쪽 홈 데비안으로 되어 있는데 RLIB 클라우드9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이 파일을 이제 FTP로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하단의 터미널 창에 해당합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터미널 창에서 개발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창이 같이 나오고 혹은 닫았다면 터미널 콘솔이나 SFTP 윈도우로 연결 가능합니다. 리모트 데스크탑 연결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류 발생한 이유는 이 보드 자체 OS가 IoT 버전으로 그래픽을 지원하지 않는 버전이기 때문에 리모트 데스크탑은 이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IoT 버전이 아닌 GNU, 그러니까 그래픽이 있는 버전을 설치하면 리모트 데스크탑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뭐 터미널에 관한 부분이나 SFTP 연결 혹은 오토 스타트 같은 것도 이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꼭 클라우드9만으로 비글본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비트바이즈 같은 터미널 연결 프로그램, SSH 연결 프로그램 혹은 아까 봤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비글본 AI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